좀 가까이 보셔도 돼요. 더 가까이 보세요. 가운데만. 제가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지도하실 때 좀 난해하잖아요. 근데 전술 부분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수비는 어떻게 잡아서 무엇을 연습시켜야 되지?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술적,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전술적 이해도,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라든지 그걸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이동해서 잘 보이시는 쪽으로 나오시고요. 더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제 작전판을 사용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화이트보드나. 그러면 이제 도형을 그려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도형을 좀 배우면 훨씬 더 폼이 납니다.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래서 동그라미 오펜스예요. X 디펜스, 점점점은 패스, 플레이어 무브입니다. 직선은. 그리고 지그재그는요 드리블이에요. 볼을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선 두 개가 스크린입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작전판에다 그리면서 하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먼저 이걸 알려주시고, 얘 드리블 하는 사람이야, 뭐 패스야,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자, 직선은 뭐 플레이어의 무브, 점선은 패스, 드리블, 그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적어놨잖아요. 여기에다가 포지션별로 번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1번, 2번, 3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넘버 말고요. 포지션별로 넘버를 부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1번을 포인트 카드라고 불러요. 포인트 카드 뭐 하는 거죠? 전투 지휘하고. 예, 지휘하고 주로 볼을 운반해서 적재적소에 패스. 우리 편이 볼을 잘 받아서 공격을 하기 편한 위치에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1번 포인트 카드. 2번은요? 슈팅 카드예요. 자, 슬램덩크 보셨죠? 아직 안 보셨어요? 네, 어제 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보고 오셨죠? 1번이 송태섭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주 전형적인 포인트 카드의 역할을 하는 선수고요. 2번은 슬램덩크에서 서태웅? 정대만이죠. 아, 몰라요. 네. 끝나고 남으세요. 네. 정대만 슈터입니다. 포인트 카드는 같은 카드인데 공격 성향이 강한 카드를 슈팅 카드라고 불러요. 네, 주로 볼을 운반하기보다는 보조자로서 볼을 운반하고 주로 공격 성향, 드라이빙을 파거나 슈팅을 많이 던지는 카드들을 슈팅 카드라고 합니다. 주로 1번, 2번이 키가 제일 작죠. 빠른 아이들이 맡아야 됩니다. 이거는 3번 슈팅 카드. 3번은 스몰 포드. 이게 바로 서태웅이죠. 서태웅. 잘생긴 서태웅. 슬램덩크에 나오는 여자 팬이 제일 많은. 키가 크고 외곽 슛도 던지고, 주로 볼을 운반하기보다는 무빙에서 찬스를 내서 볼을 잡아서 공격을 주로 하는, 외곽 드라이빙 뭐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공격에 능한 아이들을 배치를 하면 됩니다. 주로 외곽 슛이 더 능한 아이들. 하지만 볼 운반을 잘 못하지만 공격은 잘하는 아이들. 자, 4번은요 슬램덩크의 주인공 파워포드입니다. 같은 포워드지만 주로 이 프리드로 라인 에어리어 안에서 움직이는, 몸싸움에 능하고 미들슛이 좋고, 그리고 리바운드, 굳은 일, 박스아웃 이런 굳은 일을 잘하는 선수들. 이 4번 역할을 하게 돼요. 피딩도 잘해야 돼요. 가운데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뿌려주거나 전체적인 시야도 좋아야 되고, 몸싸움에 능한 사람이 4번 파워포드를 하고요. 센터는 키가 가장 큰, 그리고 주로 이 밑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센터라고 합니다. 1번 하면 당연히 포인트 가드예요. 5번 센터예요. 3번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몰 포드, 뭐 포인트 가드 뭐 이런 얘기 안 하고요. 1번이 갖고 나와. 이게 가드가 갖고 나오는 얘기예요. 야, 리바운드 잡으면 1번이 바로 옆에서 잡아줘야지 포인트 가드 골 잡으란 얘기예요. 야, 넘어가면 3번한테 주란 말이야. 스몰 포드한테 주란 얘기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알고 지휘를 하시면 훨씬 더 폼이 나겠죠? 그죠? 이게 기본적인 아이들 작전판 가지고 뭐 그려가면서 설명하실 때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요.
오늘 우리가 가장 처음 배울 내용은 이따 실습을 할 건데 안 보이시면 앞으로 보세요. 자, 원카운트 거리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습니다. 원카운트 거리란 뭐냐면 농구에서 가장 기초 거리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으로 패스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B라고 적어놨죠. 자, 작전을 한다면 대부분 이렇게 하겠죠. 1, 5원, 52, 53, 54, 55 이렇게 되겠죠. 1번이 공을 갖고 있어요. 공 갖고 있는 사람 B라고 적습니다. 자, 탑 45도 코나 혹은 로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이 탑에 있을 때 직선으로 패스가 갈 수 있는 거리는 어디일까요? 45도입니다. 45도. 여기를 원카운트 거리라고 불러요. 자, 볼이 45도로 왔어요. 어디가 원카운트죠? 그렇죠. 코나, 탑. 투 카운트는요? 3번과 반대쪽 45도가 코너가 되는 거예요. 자, 볼이 선생님들 보기에 왼쪽 코너에 있어요. 몇 카운트? 3 카운트. 1, 2, 3 카운트잖아요. 그죠? 4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이 카운트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펜스든 디펜스든. 농구 선수들이 막 빨리 움직이다가도 서로 안 부딪히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지들끼리 많이 부딪힙니다. 그죠? 드리블 치고 가는데 자기 공격끼리 부딪혀갖고 멈추고 그래요. 근데 선수들은 안 부딪혀. 훨씬 빨리 움직이는데. 그게 다 이런 원카운트 개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자, 디펜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볼이 탑에 있을 때 투 카운트 거리로 직선으로 패스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직선 패스가 안 돼요. 4번한테 투 카운트 거리 패스하려면 볼을 띄워서 줘야 됩니다. 그죠? 볼이 45도에 있을 때 반대쪽으로 올라면 직선 패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수비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직선 갈 수가 없거든요.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즉, 원 카운트 거리는 직선으로 가서 패스가 한 번에 슛 찬스가 날 수 있죠. 막아줘야 되는 거리입니다. 투 카운트부터는요? 붙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조금 더 넓게 설명을 하자면, 자, 볼이 탑에 있을 때는 자, 여기 적어놨습니다. 스트롱 사이드하고 믹 사이드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요. 원 카운트, 투 카운트, 쓰리 카운트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이걸 좀 더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스트롱 사이드와 믹 사이드는 볼이 첫 패스가 나갔어요. 볼이 45도한테 갔습니다. 2번한테. 자, 이렇게 되면 볼이 있는 쪽 사이드와 없는 쪽 사이드로 나뉘게 돼요. 절반을 가상으로 나눴을 때 이쪽을 스트롱 사이드, 이쪽을 위크 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롱 사이드 쪽은 바짝 붙어줘야 돼요. 왜? 패스가 한 번 나가면 바로 공격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맨투맨의 경우에, 수비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맨투맨의 경우에는 원 카운트 거리를 못 잡게 해야 돼요. 스트롱 사이드입니다, 이쪽이. 자, 윅 사이드 한번 볼까요? 투 카운트, 볼이 45도에 있을 때 투 카운트, 쓰리 카운트죠. 붙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트롱 사이드 쪽으로 헬프를 들어가게 돼요. 쳐줘야 됩니다. 왜? 드라이빙을 치거나 컷인을 해서 패스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왜? 이쪽 사람들은 패스가 한 번에 갈 수 없어서 떠서 나가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거든요. 스트롱 사이드가 공격이 바로 발생하는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아이들한테 전술적인 난이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움직임을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수비에서 위치가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거는 이 원 카운트 거리, 뛰는 거는 아직 안 할 겁니다. 이 원 카운트 거리, 스트롱 사이드, 윅 사이드, 스트롱 사이드, 윅 사이드에 따른 수비 위치 정도까지 자리 잡는 걸 연습하고요. 그 이후에 스크린까지 가겠습니다. 그 원 카운트 거리에서 공간 창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협력을 통한 공간 창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까지 넘어가고요. 거기까지 뛰는 거 거의 없습니다. 말로만 설명할 거고 체험만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위치. 그래서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나중에 잘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저한테 또 끝나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몇 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만약에 공이 지금 2번한테 있는 상황에서 네. 4번으로 이제 패스가 갔을 경우에는 네. 이제 똑같이 스트롱이랑 위크 사이드가 좌우로만 구분이 되는지 아니면 상하로도 스트롱 사이드, 위크 사이드를 나눌 수 있는지. 좋습니다. 자, 볼이 45도 있다가 질문이 로우 포스트로 들어갔어요. 볼이 여기 있어요. 4번한테. 여기는 투 카운트가 되죠. 그죠? 하지만 여전히 볼하고 가깝기 때문에 컷 인을 들어왔을 때 원패스로 공격이 가능해요. 그래서 스트롱 사이드의 개념은 유효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골대도 있고 가운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떠서 가야 돼요. 패스가 직선으로 못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골대 쪽으로 쳐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까지 클리어 네. 답이 됐죠? 네. 자, 또 질문. 여기서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이 다음 걸 못 합니다. 자, 원 카운트, 스트롱 사이드, 윅 사이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디펜스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펜스는 원칙이 있어요. 존 디펜스하고 맨투맨 디펜스는 차이점은 우리가 이제 글로는 알고 있어요. 맨투맨은 뭘 막는 수비죠? 사람을 막는 수비고요. 존은요? 지역 방어예요. 지역 방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수비 다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설명하실 때. 자, 볼이 있는 사람 디펜스, 볼이 없는 사람 디펜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있든 없든 간에 원칙은 같아요. 링하고 골대하고 가상의 선을 그어서 이 선을 밟고 있어야 돼요. 왜? 존이든 맨투맨이든 골대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수비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100% 막을 수는 없어요. 100대 빵 경기는 없습니다, 농구에. 최대한 공격을 어렵게, 슈팅을 어렵게 쏘게 하는 게 수비가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아까 이윤희 선생님이 이제 사이드 스텝 얘기했었잖아요. 직선으로 뚫리지 마라가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최대한 안 뚫릴 수는 없거든요. 손대면 안 되죠. 뒤로 뛰어야 되죠. 사이드 스텝 밟아야 되죠. 공격자는 앞으로 뛰잖아요. 그래서 뚫릴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어렵게 뚫게, 최대한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수비자의 역할이에요. 이 원칙이 계속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도입해서 스트롱 사이드와 윅 사이드 때 수비 위치를 인지하시면 돼요.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자, 볼게요. 자, 가상의 선들이 있다고 링과 내 오펜스 간의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아이들을 지도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볼이 자 왼쪽 45도로 갔어요. 스트롱 사이드 이쪽이죠? 윅 사이드 반대쪽입니다. 자, 그러면 스트롱 사이드 쪽은 볼을 못 찾게 해야 돼요. 바짝 붙어야 되죠. 디펜스가 이렇게, 그죠? 머리입니다. 이렇게 어느 쪽으로 서 있는지 알겠죠? 이따 체험할 거예요. 자, 윅 사이드 쪽은 스트롱 사이드 쪽으로 쳐줘야 된대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쳐줘야 되는지를 애들이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할 때는 가상의 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볼 가진 사람과 내 오펜스가 한 번에 보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트라이앵글이 딱 됩니다. 이렇게 따라 내려가다 보면 서 있는 자리에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 않고 내 오펜스와 볼 가진 사람이 한 번에 보이는 장소, 거기까지 쳐주면 돼요. 이렇게 가르치시면 됩니다. 이거는 존이든 맨투맨이든 동일해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변칙 디펜스를 쓸 때가 있어요. 트랩 디펜스, 더블팀, 둘이서 한 명을 막거나 코너로 몰아가지고 뺏으려고 하는 디펜스. 이런 변칙 디펜스들을 제외하고 골대를 열어주고 수비하는, 일부러 함정 만들어 놓고 모험하는 수비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수비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골대를 막는 수비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지도하셔야 됩니다. 이따 자세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쳐줘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쭉 들어가다 보면 서 있는 위치에서 볼 가진 사람과 삼각형을 그리면서 내 오펜스가 같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대부분 언더바스켓입니다.
여기까지 쳐줘도 내 오펜스가 공을 잡으려면 볼이 떠서 와야 돼요. 충분히 따라가거나 인터셉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 내가 이렇게 쳐지지 않고 스트롱 사이드가 아니라 윅 사이드 쪽에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컷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마크 찬스가 납니다. 스트롱 사이드, 위크 사이드 쪽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디펜스가. 그래서 볼 위치에 따라서 스트롱 사이드냐 윅 사이드냐에 따라서 수비 위치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한 번씩 해볼 겁니다. 이따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따 실습을 하나 해볼 건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실습을 어렵게는 안 하고요. 가는 위치만 좀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클럽 가면 가장 많이 쓰는 디펜스의 형태가 뭔죠? 지역 방어인데 지역 방어 중에 투쓰리 많이 씁니다. 그래서 1-3-1, 2-3, 3-2 뭔지 모르시겠죠? 앞에 먼저, 그 다음 뒤에. 그러니까 앞에 몇 명이 쓰느냐, 그 다음 수비 몇 명 쓰느냐에 따라서 1-3-1이냐, 2-3냐, 3-2냐가 결정이 돼요. 앞에 2명이 쓰고 뒤에 3명이 쓰면 2-3. 앞에 3명이 쓰고 2명이 쓰면 3-2. 한 명, 3명, 한 명 쓰면 1-3-1. 한 명, 2명 쓰면 1-2-2. 이런 형태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3 정도만 그 수비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골대 개념, 골대랑 가상의 선의 개념에 따라서 어디까지 쳐줘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연습 방법까지, 아이들 지도 방법까지 말로 설명을 하고요. 체험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클럽에서 아이들 몸 푸는 거 궁금하시잖아요. 지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단결돼 보이게 좀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연습도 되고, 요 부분 드릴들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5대5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5 경기는 이윤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제가 일단 요거 개념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잠깐 끊고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일어나시고요. 자, 볼 하나 주십시오. 네. 자, 하얀색 옷이 하얀색 옷 5명이 나오는데요. 이거 보시죠. 검은색이 디펜스입니다. 검은색. 자, 포인트 카드입니다. 1번, 한 분 더 나가세요. 2번. 네. 2번하고 3번 자리는 겹칠 수 있어요. 4번하고 5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네. 그렇죠. 이거는 팀의 전략이에요. 왼손잡이인데 왼쪽으로 공격을 편해요. 안쪽으로 파기 좋아하는 애들은 오른쪽에 세우면 되고요. 왼쪽 사이드라인 쪽 드라이브 파기 좋아하는 애는 그쪽에 세우면 되겠어요. 어느 손잡이냐에 따라 그럼 전략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번, 3번 바꿀 수 있고요. 4번, 5번 바꿀 수 있어요. 대부분 겹칩니다. 움직이는 위치가. 자, 하얀색 옷 저거 좀 나와주세요. 진짜 시원해. 하얀, 너무 아팠어. 토끼 입을까요? 네. 공격, 수비가 중요하니까 수비 까만 색깔 팀이 지금 그 조끼를 입어주세요. 색깔. 아무나 나오십시오. 선생님 3번. 네, 3번. 거의 설명을 드리는 건데 대비 방어인데. 잠깐 들고 있어. 완카운트가 있군요. 봐봐, 이 정도 괜찮나? 응. 원칙이 있죠. 오펜스와 인사이드를 밟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패스를 일어나요. 내품 안에 넣어놓고 패스를 안에 손이 나와요. 이게 오버가 돼요. 과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원칙이 오버하죠. 이렇게 한 번에 뚫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수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의 라인을 밟고 패스키를 짜는 형태가 되면 완벽하게 수비를 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슈팅 에어리보다 바깥으로 나가서 막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더 나가보세요. 이런 건 작도로 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슈팅을 쏠 수 있는 거리에서 못 잡게 해주는 거예요. 원 카운터 거리. 바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자, 이 자세가 돼야 됩니다. 자, 자세를 잡아보시죠. 손을 들어주고 패스키를 잘라주는 거죠. 자, 이제 투 카운트 거리. 자, 원 카운트 거리는 이해가 돼요, 이제? 원 카운트 거리는 선생님 왼팔을 더 들어주시고요.
자, 투 카운트 거리 어디죠? 자, 붙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잘 지도를 하셔야 돼요. 자, 이 투 카운트 거리는 붙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패스가 직선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내가 오버가딩 하게 되면 저기가 볼 가진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링 쪽으로 쳐지다 보면 내가 쓴 자리에서 오펜스하고 공 가진 오펜스하고 내 오펜스가 보이는 자리 항상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야 돼요. 쓴 자리에서 보이는 겁니다. 패스 한번 줘보시겠어요? 이건 인터셉 나갔습니다. 혹은 인터셉을 못하더라도 줘보세요 한번. 내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 여기서 백도어 컷이라든지 컷을 들어왔을 때 이 패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도와줄 수 있어요. 왜?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 카운트는 어떻게? 윙 쪽으로 쳐지다 보면 센자리에서 그렇죠. 내가 엄청 빨라요. 선생님이 엄청 빨라요. 나는 더 들어와도 패스 날아가면 인터셉 할 수 있어요. 더 쳐줘도 돼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까지 쳐주면 안 됩니다. 네. 자, 다시 탑으로 자기 위치. 자, 선생님들 하고 나서 바꿔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정면으로 망당 생각하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패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못 잡게 하지만 잡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완 카운트 거리가 바뀌죠. 자, 이제 스트롱 사이드가 어디죠? 투맨인 거. 자, 이쪽이 스트롱 사이드가 됐고요. 반대쪽이 립 사이드가 됐어요. 자, 스트롱 사이드의 원 카운트 거리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오버가딩을 해야 됩니다. 못 잡게. 자, 립 사이드는요. 자, 보세요. 이제 원칙을 또 적용해 볼게요. 내 오펜스와 윙 간의 사이. 가상의 선을 두고 원 카운트에서 립 사이드가 됐어요. 원 카운트가 아니게 됐어요. 그러면 이 라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안 보이면 더 들어오면 돼요. 정면을 보고 있는데 안 보이죠? 더 들어오면 돼요. 더 들어오면 서 있는 자리에서 볼 가진 사람과 내 오펜스 한 번에 보이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쳐집니다. 네. 허리 들어와 보세요. 내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자를 수 있어요. 이해는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한 번만 놓치게 되면 이거는 바로 득점 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완 카운트 거리. 안쪽 완 카운트 거리. 그래서 안쪽으로 쳐줘야 된다. 몇 카운트죠? 코나는? 반대쪽 코나? 선생님? 3 카운트죠. 자, 지금 어디 위치에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죠? 자, 여기까지 쳐줘도 돼요. 왜? 길게 로페스 한번 해보시겠어요? 코나는? 인터셉? 이거는 100% 잘라줘야 돼요. 땡큐 패스죠. 가져가세요 하는 패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 수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최종 수비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토킹을 계속 해줘야 돼요. 더 붙어줘. 누구 더 붙어줘. 더 쳐줘줘. 뒤에서 다 보이잖아요. 위치를 최종 수비가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맡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코나로 패스해 주시죠. 선생님, 코나로. 네. 패스. 자, 이제 자기 위치. 자, 원 카운트 거리 어딥니까? 스트롱 사이드, 빅 사이드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자, 원 카운트 거리죠? 잘하셨어요, 지금. 요거가 좀 잘하셨죠? 몇 카운트 거리죠? 자, 볼이 어디 있어요? 2 카운트 거리에 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뭘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제가 해볼게요. 네. 볼이 45도에 있다가 1 카운트 거리에 있다가 볼이 2 카운트 거리로 갔어요. 그러면 빨리 따라 내려가면서 도는 거예요. 순간에서 볼 가진 사람 보인다니까요. 여기까지 쳐진 겁니다. 볼이 떠서 날아온다? 좋으세요. 이건 있었어요. 그리고 컷 인을 들어온다? 들어오세요. 이거는 컷으로 잘라줘야죠. 이해되시죠? 훨씬 더 내가 안에 있기 때문에 안으로 돌아 들어가는 거는 다 잘릴 수 있어요. 이 위치로 와야지. 그죠? 뒤에는 안 보이죠, 제가? 그죠? 자, 위치. 여기 몇 카운트죠? 1, 2, 3 카운트죠. 어디까지 쳐야 될까요? 자, 해볼게요, 제가. 모르겠으면 원칙에 따라 해보면 됩니다. 내려가다 보면, 보이네요, 이제. 요 위치, 요 위치. 마찬가지로 언더바스켓 이상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수비가 너무 어떻게 됩니다. 언더바스 보다 조금 더 요 위치까지 오시면 돼요. 180도씩. 얘가 디펜스 역할을 하죠. 얘 때문에 롱패스를 못해요. 이렇게 수비 위치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빨리 해볼게요. 자, 탑. 자, 위치. 볼 가진 사람은, 볼 가진 사람 붙어야 돼요. 자, 왼쪽 좌측으로 패스. 위치. 여기서 더 들어오셔야죠. 코너. 순자리에서 보이세요? 볼 가진 사람하고. 네. 이렇게 오픈하셔야 돼요. 자, 지금 선생님 위치는 맞는데 방향이 틀린데 이렇게 보고 계세요. 오펜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같이 봐야 돼요. 진짜. 스포츠 클럽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위치는 알아요. 쳐졌는데 골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로 다 줍니다. 이런 미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게 항상 디펜스는 공 가진 사람과 내 오펜스를 같이 보도록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탑. 자, 위치. 그렇죠. 45도. 더 붙어야죠. 볼 가진 사람 더 붙어야죠. 그렇죠. 오케이. 자, 또 얘기해 주셔야죠. 더 붙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최종 수비가. 자, 45 코너. 더 붙어야죠. 더 붙어야죠. 조금 안 됩니다. 붙어야죠. 오케이. 자, 이제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탑. 코너. 자, 이제 막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죠? 너무 많이 쳐졌어요. 조금 더 올려요. 조금 더 올려요. 이 상태가 돼요. 반대쪽 45도. 붙어야죠. 이해되시죠? 이제 바꿔서 한번 해봅니다. 공수 전환. 공수. 바꿔주세요. 탑. 자기 위치. 원 카운트 어디죠? 원 카운트. 그렇죠. 자, 투 카운트죠? 어떻게 쳐줘야 될까요? 서 있는 자리에서 보이나 공 가진 사람과 네오패스가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됐죠? 여기도 오버가딩 하고 있잖아요. 안 보이죠? 오픈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떠서 공이 왔을 때 인터셉할 수 있는 거리까지는 쳐질 수 있는 거다. 자, 45도 패스. 원 카운트. 자, 스트로크 사이드, 윗사이드 정해졌어요, 이제. 자, 여기서 뒷걸음질 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원 카운트에서 스트로크 사이드에서, 윗사이드, 여기가 윗사이드가 됐어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버가딩 하고 있는 발을 빼면 좋아요. 두 발만 움직이면 딱 자리를 올 수 있습니다. 자, 위치. 저기 위치. 그렇죠. 좋습니다. 코너. 코너로 완벽히 왔어요. 코너로. 너무 쳐졌죠. 네. 조금만 더. 그렇죠. 됐습니다. 자, 반대편 45도. 자, 조금 더 들어오실까요? 3 카운트잖아요. 그죠? 더. 네, 선생님 조금 더 들어오세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좋습니다. 코너. 자, 따라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가상의 선을 따라 들어오면 돼요. 자, 승자리에서. 자, 위치가. 자, 아이들이, 오케이, 스탑. 자, 아이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볼만 보게 돼요. 어떻게 되죠? 오픈을 하셔야 돼요. 승자리에서 볼 가진 사람과 내 오펜스가 같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원칙과 시야를 생각하시면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대략 아시게 될 겁니다.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탑. 자, 다른 방법 할게요. 탑, 원예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갖고 오셨군요. 네. 네. 자, 45도. 왼쪽 45도. 더 들어오셔야 돼요. 코너. 그렇죠. 잘 얘기해 주세요.
이걸 최종 수비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볼 사람 같이 봐!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토킹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야 올라가 내려가 더 쳐줘 사람 같이 봐 이런 게 토킹이 되게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최종 수비 공격할 때는 1번이 최종 뒤에서 다 전체적으로 센터는 등지고 있을 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못 볼 수 있어요. 포드들 앞에만 보고 있죠. 가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격할 때는 가드가 말을 많이 해줘요. 수비할 때는 최종 수비인 센터가 얘기를 많이 해줘요. 자, 다시 보도. 카운트 좋습니다. 탑. 그렇죠? 좋습니다. 다시 보도. 반대편 다시 보도. 네, 다시 보도. 오케이, 또 나갔어요. 네, 자 위치.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지금 공격자를 나누시고요. 아는 사람은 좀 이해되겠죠? 볼 가진 사람은 볼의 위치에 따라서 손 위치가 좀 달라지고요. 비중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자세를 잡을 때 8대2 정도의 무게중심을 보시면 돼요. 어디가 팔일까요? 뒤쪽이 팔입니다. 뒤로 갈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앞쪽은 후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레귤러로 쓸 때는 정면으로 서서 공을 들고 있어 보세요. 들고 있다면 볼 쪽으로 들면 돼요. 그리고 왼팔은 패스키를 자르는 겁니다. 이 상태가. 근데 배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밑에 드리블 치고 있다. 이 자세가 돼요. 볼에 들어 커트. 패스 나가는 거 커트. 이 자세.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스포츠 클럽 나가게 되면 아이들이 대부분 자기 주선만 써요. 주선만. 그러면 옵션을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중간으로 쓰게 되면 옵션이 몇 개가 있어요? 2개. 엄청 많아요.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정다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왼손 드리블을 잘 못하고 오른손 드리블만 할 줄 알아요. 그럼 옵션을 어떻게 가지고? 오른쪽으로 약간 쳐져서. 그렇죠. 왼쪽은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른쪽만 아예 옵션을 주지 않는 겁니다. 왼손 드리블 치면 미스하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가죠. 왼손 드리블 아예 못 치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 드리블. 그리고 왼손 드리블은 내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습성을 보고 야 오른쪽만 잘라. 슛만 쏠 줄 알아요. 손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볼 앞에. 뺏을 생각, 블로킹할 생각 안 해도 돼요. 최대한 어렵게만 쏘게 하면 됩니다. 자, 드리블만 잘 쳐. 아예 볼만 못 잡게 합니다. 이런 속성을 보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전략을 맞게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8대2 볼의 위치에 따라서 손의 위치가 달라져야 되고 드리블 칠 때는 밑에 슛 쏠라 그럴 때는 앞에 공을 들고 있다 위로 하고 반대쪽 팔은 뒤로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뒤로 안 된다. 앞으로 날라와서 패스키를 자를 수 있게 이해되시죠? 네. 이 자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이제 맨투맨 디펜스는 이해되시죠? 사람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건 안 할게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2-3 디펜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밖에서 여자 선생님들이 5분만 똑같이 뒷점에 서 계셔 보세요. 네. 선생님이 뒤로 가시고요. 선생님 앞으로 오세요. 선생님이 키가 크시, 두 분이 앞으로 오시고 뒤로 가시죠. 네. 자, 앞에 2명, 뒤에 3명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2-3 디펜스는 어떨 때 칠까요? 뒷선을 강하게 위한 수비입니다. 뒤에 3명이 있기 때문에. 앞선이 약하고 뒷선이 강할 때 쓰는 수비가 2-3고요. 앞선이 막 외곽 슛 던지고 빨라요. 앞선이 더 강해요. 센터가 적어요. 파워포드나 센터가 적어요. 키가 약해요. 3-2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일 때는 원 카운트 거리일 때는 맨투맨일 때 오버가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맨투맨은 사람을 막는 수비고요. 존 디펜스는 볼을 막는 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존은 볼을 따라서 계속 오픈입니다. 계속 오픈. 자, 패스 한번 줘보시죠. 자, 오픈. 자, 원 카운트 거리죠. 맨투맨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크로스로 막지만 존 디펜스는 이렇게 오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패스 줘보세요.
패스 준 사람은 맨투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볼이 없다면 오픈. 하지만 원 카운트 거리기 때문에 인터셉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봐야 돼요. 그리고 볼 가진 사람과 내 오펜스가 같이 보여야 돼요. 더 붙어야 되고요. 투 카운트 거리죠 지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더 쳐지고요. 스트롱 사이드 쪽으로 더 와야 되고요. 자, 선생님 더 들어오셔야 되고요. 더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오픈. 서 있는 자리에서 보이죠? 원 카운트 거리지만 오픈 이렇게 해줘야 돼요. 쫀디패스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은 가운데로 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을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외곽으로 나가면 막으면 되거든요. 자, 탑 다시. 네, 질문. 지키되. 네, 지역, 자기 지역을 지키면서 그 가상에서는 지켜야 돼요. 네. 지역, 2, 3의 지역이 있습니다. 잠깐 모여보실까요? 이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지역을 벗어나고 일로 올 수 없어요. 맨투맨은 사람이 움직이면 따라가잖아요. 쫀디패스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무너지기 때문에. 이 2, 3의 형태를 유지하되 이 위치로 왔을 때 막는 수비입니다. 자기 지역을 지키면서. 그래서 쫀 디펜스랑 맨투맨 디펜스의 공략 방법은 되게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여기 서 있어요. 이 사람도 막을 수 있고 이 사람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있을 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 손에 있다면 이 사람이 나가야 돼요. 여기 무조건. 이 사람이 올 수 없어요. 지역 방어는 이렇습니다. 근데 자, 앉히고 할게요. 볼이 탑에 있을 때 맨투맨은 오버가딩을 했잖아요. 원카운트 거리를. 여기는 볼 보고 쓰면 돼요. 볼 보고. 전부 다. 여기 있다. 볼 보고 맞고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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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돼요. 이렇게. 볼 보고 막아야 돼요. 그래서 볼을 막는 수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토킹을 통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어서 여기 봅니다. 여기 소리시면 선생님 들어오세요. 여기 소리세요. 공격할 때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코너에 안 쓰고 센터들이 밑에 쓰고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선생님 또 올라오시고요. 선생님 바깥으로. 예, 여기 이렇게 쓸 겁니다. 매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2, 3의 형태가 되죠.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2, 3의 앞선은요, 프리드로 라인이 기점이에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더 올라와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갈게요. 네, 이렇게 쓸게요. 네.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45도 패스. 자, 스탑. 자, 순자리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원 카운트 거리죠? 쳐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는 패스가 원 카운트 거리 갔어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오픈 형태. 원 카운트지만 크로스가 아니라 오픈 형태. 선생님, 로포스트에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붙어야 돼요. 이 사람. 원 카운트 거리니까 못 잡게. 지금 투 카운트 거리죠? 원, 투, 쓰리 카운트 거리죠? 더 쳐줘요. 그리고 선생님은 몇 카운트죠? 이렇게 오는 거죠. 카운트가 오픈. 자, 2, 3 형태 되죠. 유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다시.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지금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그러면 45도에 있으면 여기서 커디를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누가 막아야 되죠? 이 사람이 잘라야 돼. 이 사람이 잘라야 돼요. 스트롱 사이드가 아니라 믹 사이드에 있는데, 믹 사이드 쪽 사람이 붙어 있다가 이렇게 커디를 주면 한 방에 뚫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질문 잘하신 겁니다.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커디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걸 가운데로 막아야 돼요. 한번 잘라줘야 돼요. 막기 훨씬 용이하죠. 이 사람이 세 발 뛸 때 나는 한 발만 움직이면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볼 가진 사람과 같이 하는 사람은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100% 나옵니다. 100%. 네. 선수들도 이래요. 선수들도. 멍 때리고 있으면 항상 이런 미스가 나옵니다. 다시 볼 탑 45도 패스. 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죠. 보이는 위치로. 그리고 선생님 조금만 더 밖으로 나가볼까요? 공격자 조금만 더 밖으로. 네. 앞서게 돼요. 앞서는 됩니다. 아예. 네. 그리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오펜스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은 풀카운트죠? 조금 더 밖으로 나가야죠. 1.5명씩 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뒤에 한 명 있어요 지금. 뒤에 있고 옆에도 있고요. 선생님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아야 돼요. 하지만 볼 쪽으로 다 오픈이죠. 원 카운트 거리가. 3 카운트, 2 카운트는 다 같아요 움직임이. 하지만 지역을 벗어나지 않죠 크게. 코너로 나가보실까요? 코너로. 패스 줘볼까요? 자기 위치 어떻게 잡을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원 카운트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사람 없죠? 그죠? 오픈. 근데 없으면 더 오픈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되고요. 더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존 디펜스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투쓰리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아이들이 큰 연습 없이 투쓰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만 연습하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 연습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모여보세요. 앞에 공격 3명을 세워놓고요. 패스만 하는 거예요. 수비는 2명만 들었어요. 그래서 패스가 나가면 나가서 맞고요. 이 사람은 오픈의 형태로 이렇게 쓰게 돼요. 패스가 나가면 나가고요. 다시 들어와요. 패스가 나가면 이 사람이 나가고요. 다시 쳐줘요. 패스가 크로스로 가게 되면 쳐져 있는 사람이 나가고요. 이 사람이 다시 들어와요. 이게 투쓰리의 앞선의 움직임입니다. 이 연습을 시키시면 되게 좋아요. 1.5명씩 2명이 맞는 수비법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일단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움직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네, 이 연습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두 번째는 다시 코너 45도 코너 로우 포스트에 한번 쓸 거예요. 그러면 수비자가 이렇게 2명이 들어갑니다. 볼이 있을 때 잡고요. 이 사람은 오픈의 형태로 쓰게 되죠. 원 카운트 거리니까. 패스가 가면 이 사람이 이렇게 쳐주고요. 이 사람이 바짝 붙게 돼요. 그래서 요 둘을 막는 겁니다. 요 둘을 막는 거예요. 패스 왔다 갔다 하면서 패스가 가운데 들어갈 때 붙었어요. 볼이 이쪽에 있을 때 가운데로 넣게 되면 이 사람이 붙었어요. 할 수 있게. 여기에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가정하고 1.5명씩 맞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합하면 2-3가 돼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은희 선생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똑같은 상황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우리 밑에 3명이 있는 거예요. 있다고 가정하고 앞선의 움직임을 극대화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로테이션. 근데 패스가 시합 상황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아지보드에서 패스가 타고 갔어요. 바로 다시 한번 가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탑에 있는 수비가 한번 잘라줘야 돼요. 패스 때. 공간을 마련해 주고 다시 패스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패스보다 빠르지 않죠. 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거죠. 이게 투수리의 타는 2명의
그리고 여기에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3. 하나, 둘, 세 명 쓰잖아요. 여기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있어야지. 혹은 그냥 앞으로 막고 있어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자, 여기는 맨투맨으로 붙어요. 정면, 정면. 오른발, 왼발.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해주죠. 이 상황. 1.5명씩. 1.5명씩. 제 구석이보다 가운데 구석이 이거를 체크해서 검색을 해야 돼. 무서운 거는 가운데 들어가면 이 앞쪽 디펜스는 자기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는 안쪽이에요. 밖으로 나가고. 한 발만 나가면 항상 인터셉 하려고 하는 위치 세팅을 해주면 패스를 주기 어렵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시작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이 하고 나서 조합하면 수수가. 네. 만약에 공이 들어가면은 이 둘은 어떻게 수비해야 되나요? 자, 탑에 들어갔어요. 뒤에 3 중에 2명의 수비입니다, 지금. 이게 막고 있겠죠? 막고 있겠죠? 수비는 안쪽으로 볼게요. 그러면서 내 오펜스와 같이 보게 됩니다. 이쪽 드라이빙 치는 거는 이상이 나가죠. 탑에 있는 수비는 그냥 그대로 어디로 오게 돼요. 움직여볼게요. 이 상태로. 그리고 반대 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거꾸로 와요. 움직이는 걸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 반대쪽 3 중에 끝에 있는 사람도 거꾸로 오게 돼요. 바깥쪽에 있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기 화이트 올라오는 거 잘라줘야 되죠. 안으로 더 좁아져요. 그래서 수비의 형태가 되게 어려워져요. 가운데로. 안쪽으로 모이게 돼요. 네. 이해되세요? 또 질문. 그러면 방금 그 상황에서는 여기 지금 디펜스가 아예 뒤로 못 돌게 막아주는 역할을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볼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네. 볼이 안 들어가는 거 잡았어요. 1대1로 막아야 돼요. 버티면서 공격해보세요. 뒤에도 도와주고 나는 1대1로 못 들어오게 막아줘. 해줘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 들어가는 거는 드리블 치즈에 들어가면 팡 흘러버려요. 그래서 1대1 시작할 때 1대1 드리블 시작할 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딱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퉁 일찍 들어가요. 가장 안 좋은 수비가 아이들이 이 외곽 연습하고 가운데 들어가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 볼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건 되게 맞아요. 외곽이 그냥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했어요? 볼하고 같이 보는 연습을 했잖아요. 같이 봐요. 움직이는 거에다가 오픈해주고 발 모양을 바꾸면서 안쪽을 계속 풀고 밖으로 나가는 거 한 발만 나가면 따라가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행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드리블 치기 전까지 막 이렇게 붙으면 안 돼요. 한 방에 슈샷스가 나요. 골 밑에도 샷스가 나요. 이런 붙기 때문에 골만 보기 때문에 항상 보면서 드리블 칠 때 밑에서 한 번씩 칠 때 세팅이 돼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가운데 볼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반대쪽입니다. 저쪽에서 갈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분하고 이분의 1.5명씩 맞는 거고요. 막는 거고요. 이렇게 막는 겁니다. 이렇게 막는 겁니다. 자, 한 번만 움직여볼게요. 꼬리 그냥 나가면 되고 어떻게 막아야 되죠? 그렇지. 오픈. 딱 이렇게 돼요. 뿌리 혹은 투 뿌리 형태 여기가 되죠. 그죠? 투 습이잖아요.
자, 다시 볼. 그렇죠. 자, 이런데 로포스트 이제 서 있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움직일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해는 형이 로포스트 움직일 때 아까 한 움직임이 되는 거고요. 하이포스트로 움직이는 경우가 생겨요. 하이포스트로 움직여요. 볼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자, 이럴 때가 문제예요. 이럴 때가. 누가 가야 돼요? 누가 가야 돼요? 이 위치에. 자, 지금 선생님하고 선생님 사이에서 들어갔어요. 그죠? 반대편 로우포스트에서 반대편 하이포스트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올라가야 돼요. 왜? 선생님 맞는 수비가 있잖아요. 지금 혼자 매치가 없어요. 그때 바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2-3의 형태가 무너져요. 2-1-2가 돼요. 그럼 누가 최종 수비가 돼야 되지? 자, 스트롱 사이드가 어디죠? 선생님이 내려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수비의 형태가 깨지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탑으로. 다시 좀만 더 해볼게요. 하이포스트.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최종 수비가 되는 거예요. 더 언더박스 싹. 네, 더 내려가고.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고 코너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한국대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항상 좁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략, 우리가 샌드세트로 공략할 때는 이렇게 가운데 넣어서 전체적으로 순환을 해주면 한 군데는 비게 돼 있어요. 자꾸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면 수비의 형태가 무너져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를 지양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우리가 탑에서도 연습할 때 나갔다가 가운데를 회수하잖아요. 가운데 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날개에서 연습할 때도 위에 수비도 볼 가지고 있는 45대 있을 때 붙었다가 볼이 코너로 가면 안쪽으로 쳐지잖아요. 가운데를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특히 탑으로.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막다가 45도로 공이 갔어요. 안으로 쳐져가지고 둘 다 밖으로 나가면 한 발만 나가면 막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2, 3, 3, 2 특히 3, 2는 좀 개념이 달라서 2, 3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네. 네. 공격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네, 자유롭게. 자, 수비 위치를 좀 잡아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다시 자기 위치 이렇게 해줄게요. 제가 드리블식으로 가서 자, 하이포스트. 자, 들어갔어요. 자, 선생님 내려가고 코너 가보세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자, 이러면 탑 수비가 코너까지 와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지금 두 분이 바뀌셨죠, 자리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야 돼요.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져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더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윤 선생님 다니면서 존이라서 매치 업존. 올라오고 여기. 자, 어떻게 됐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멈췄어요. 아까 나온다고 했죠? 폴만 보고 있는 사람 나온다고 했죠? 이게 전체적으로 봐요. 이 상태가 돼요. 나가. 내가 맞을게. 여기 제가 여기. 그리고 도는 거. 수영 중요하지.
올라가도 되고 가운데 들어오면 이렇게 깨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와. 분이 휘젓고 있어. 여덟 개. 아우. 움직임이 좋아. 어디 봐봐. 아이들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일단 저랑 이인생은 눈만 봐도 이거 볼수 없거든요. 어디로 움직여라 이게 보여요. 어디로 뭐가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난컨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기 위치를 지켜서 포기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질문.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요. 기초 움직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탑의 움직임, 다시 멘토일 때 자기 개념을 먼저 알아야지 쫄 디펜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처음에 원 카운트 거리 가르치시고요. 거리에 따라서 자기 수비 위치, 그리고 스트롱 사이드와 윅 사이드의 수비 위치, 개념들 먼저 인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쪽으로 넘어가세요. 좀 전체적인 거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 연습부터 시작해요. 탑 움직임, 로테이션, 45도와 코나, 45도와 코나 연습 시키시고요. 자, 이거 조립, 딱 조립하면, 양쪽과 탑을 조립하면 가운데 수비 한 명만 더 넣으면 수비가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개념을 설명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탑이 포스트에 들어가는 거는 내년에 할게요. 이게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5명이 유기적으로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기초적인 수준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